무형의 아이디어로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그 실현의 장에서는 국민을 비롯해 정부, 기업,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창의적 아이디어를 성장 엔진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찾아간다. 이곳은 최근 자가 세정 기능을 가진 신개념 증발식 가습기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다. 잘 됐나? 벤처 창업가 이상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곳은 세계 최초로 물방울 분석 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물방울 분석과 물방울 제어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자가 세정 가습기. 기존의 가습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향상된 가습기 기술이다. 증발식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저희가 물만을 증발시켜 주지만 그 물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증발판에 다 들러붙기 때문에 결국 청소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한 그런 방식이죠. 초발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청소 문제를 없애주면서 증발식에 안전한 가습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어떤 가습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초발수성 표면 기술이란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연입 효과를 응용한 기술이다. 잎이 물방울에 젖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연입 효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연잎 표면에 무수히 나 있는 나노돌기. 나노돌기는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떨어진 물방울을 퍼뜨리지 않고 맺히게 하는데 이 물방울은 연잎 표면의 미세한 먼지를 닦아내기도 한다. 이상현 대표는 바로 이러한 성질을 응용한 초발수성 표면 기술을 가습기의 증발판에 적용해 증발 잔여물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데다 항균 기능까지 갖춘 자가 세정 가습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게 꽃갈 구조입니다. 이 꽃갈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란판에 계란이 얹어 있는 것처럼 작은 콩알만한 정도 크기인데 이런 그 꽃갈 모양의 구조를 바닥판에 쭉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 물방울을 쭉 껴놓으면 여기에 이제 증발을 하면서 이제 물방울이 작아지고 그 작아진 물방울 속에 그 각종 오염 물질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세균들이 남아 있다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상현 대표의 가습기 연구는 초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가습기 모듈을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물방울이 초발수성 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자동으로 오염물을 씻어내리는 자가 세정 기능을 확보한 신개념 가습기. 지금 이런 보시는 이런 트랙처럼 그 초발수 트랙을 만들어 놓고 물방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증발을 하고 증발이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그 물방울이 작아지면서 그 안에 오염물질하고 칼슘이라든지 이런 각종 오염물질, 세균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끝단에 가서 이제 배출이 됩니다. 버려지죠. 자가 세정 가습기의 경우 투입한 물의 90%는 증발하고 나머지 10%가 오염물질과 남아 버려지게 된다. 디자인 면에서 조금 더 발전한 벽걸이형 가습기다. 원웨이로 그냥. 자가 세정 가습기의 경우 기존의 가습기와 달리 증발 모듈을 응용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연구해 볼 수 있다. 증발판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이 디자인은 증발판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물방울이 지나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됐다. 물방울 속도가 빨라지고. 처음에는 기존 가습기처럼 이 면적이 넓게 차지하는 그런 가습기 방식으로 개발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적정식으로 얇게 위로 쌓아서 증발 효율도 훨씬 더 커지면서 공간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간 거죠. 기존 가습기의 골칫거리였던 청소 문제를 해결해줄 자가 세정 가습기. 하지만 기존의 초발수성 표면 기술을 적용해 자가 세정 가습기를 상용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초발수성 표면 기술로 만들어진 증발판은 내구성이 약한 데다 빠른 시간 안에 초발수성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조 단가가 높아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점도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상현 대표는 국내 한 대학 연구실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황봉 교수님 쪽에서 했던 거는 알루미늄 표면 자체를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부여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 포항공대에서 가지고 있는 초발수 대량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초발수 기술과 저희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물방울 제어를 통한 자가세장 가습 기술이 만나서 두 개의 어떤 기술이 하나의 완성된 프로덕트로 개발이 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가세정 가습기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해줄 산업용 초발수성 표면 처리 기술을 완성한 황운봉 교수 연구팀. 굉장히 잘 나왔네. 황운봉 교수 역시 지난 10년간 연립효과 연구에 매진해왔고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지만 산업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면 황운봉 교수가 개발에 성공한 산업용 초발수성 표면 처리 기술은 어떤 것일까? 제작 공정을 통해 알아보자. 먼저 산업용 알루미늄 재료에 습식애칭과 모래분사 등의 방식으로 마이크로 구조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알칼리 화학 반응을 이용해 나노 구조의 표면을 구현하고 한편으로는 자가 증착법으로 극소수성 표면을 제작하는 방식인데 재료에 있어서도 비교적 저렴한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는 낮추고 공정 최적화로 공정 시간 역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조 단가와 공정 시간, 대량 생산 지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데 황운봉 교수가 개발한 산업용 초발수성 표면 처리 기술은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세정 가습기의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로 채택될 수 있었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새로운 기술 상업화의 의미는 현재까지 연구 개발 단계에 있던 지식이나 기술을 구현하여 실생활에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구 개발의 상업화에 관한 부분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극친수성 및 극소수성 연구의 상업화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성공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황운봉 교수의 새로운 기술은 자가세정 가습기의 증발판 외에도 냉장고의 열 교환기와 얼음 용기, CPU 냉각핀 등 다양한 분야로 옮겨져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용 초발수성 표면 처리 기술은 연구실 안에서 그치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시켜온 황운봉 교수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저희 표면의 지속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8년 이상 된 것도 아직 그 초소수성 표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계적인 힘이 가하지 않는 한 10년, 20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기술이 한 기업으로 이전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화로 이어지는 일이야말로 창조경제 실현의 또 다른 모습. 바로 이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저희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연구라든지 원천 기술 연구에 대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용화되기가 상당히 힘든 연구 결과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산학 협력, 기술 사업화, 벤처 생태계 등 다양한 대학의 사회적 기여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산 처리 속도가 매초 10억 회 이상인 초대형 초고속 컴퓨터인 슈퍼컴퓨터. 201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힉스 입자의 발견에서뿐만 아니라 국방, 우주개척, 재난예방 등 국가안보 분야와 자동차, 항공, 전자 등의 산업 분야에서도 슈퍼컴퓨터는 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최근 국내 창조경제 현장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한국슈퍼컴퓨팅연구소는 국가 슈퍼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망과 관련된 서비스와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를 도와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종합 육성 계획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곳이다. 한 국가의 슈퍼컴퓨터 보유 능력은 그 나라 과학기술 수준에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상용인 해온과 해담호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는 고성능 슈퍼컴퓨터 타키온2까지 모두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슈퍼컴퓨팅 종합관제센터다. 슈퍼컴퓨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슈퍼컴퓨터 타키온2는 공공재로서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우주의 진화나 구조에 대한 연구, 반도체와 나노재료 설계와 같은 최첨단 연구를 비롯해 최근에는 방사능 문제와 기상오염 등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슈퍼컴퓨터는 그 가상 설계라는 분야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도면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시제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가 운행하는 조건이나 어떤 주변 환경, 어떤 이런 가상 주행을 모두 다 이제 슈퍼컴퓨터 안에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같은 것도 예를 들을 때 이 선풍기를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고 이 선풍기의 날개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은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슈퍼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슈퍼컴퓨팅 중소기업 지원실이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300여 개의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해오고 있다. 국내 그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제품 개발할 때 필요한 기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조직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기업이 제품 설계를 통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기술, 그다음에 슈퍼컴을 통한 해석 기술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가시화 기술센터.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시장에 내놓기 전 전체적인 성능 등을 평가해 최적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저인망 어업에 쓰이는 트롤 그물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그물의 물속 움직임을 파악한 뒤 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최적화된 트롤 그물을 만들어냈다. 열 교환기 개발업체는 공기의 유입과 유출 흐름을 가시화하고 이를 분석해냄으로써 고성능의 열 교환기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트롤 워그라든가 그다음에 산소 마스크 그리고 열교환기 같은 유체 해석 분야, 그다음에 구조 해석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기술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으며 프로토타입 제작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슈퍼컴퓨터 활용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활용으로 신제품 개발 시간은 57%, 개발 비용은 41% 줄어들었고 매출은 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몇 개나 만드세요? 이곳은 대덕연구 개발특구안에 있는 한 중소기업.
실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팅 기술을 지원받은 곳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개발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실제 중량들은 재사용을 하는 거니까 벤처기업가인 백종태 대표가 개발한 휴대용 산소호흡기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화재나 사고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질식사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일명 골든타임을 늘려줄 수 있는 산소호흡기로 이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슈퍼컴퓨팅 기술에 도움을 받았다. 고압 산소 탱크에서 산소가 분출될 때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스의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슈퍼컴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마스크 내에서 산소 유량을 가장 숨쉬기 좋은 유량으로 잡아주는 그런 지원을 받았고요. 산소호흡기 개발 당시 호흡기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유입과 배출 흐름을 슈퍼컴퓨터의 가시화 기술을 통해 분석한 화면이다. 바로 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 백종태 대표는 시행착오 없이 최적의 산소호흡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슈퍼컴퓨팅 기술 지원에 거하는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들이 제품화하고자 할 경우에 실제 만들어 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발 기간 단축이나 개발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컴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술이 중소기업과 연결된다면 좀 전에 그런 특징들을 살려서 기술의 레벨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개발 기간, 개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은 중소기업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대전이 열리고 있는 현장이다. 본 행사의 목적은 역대 8년째 되는 본 사업에 대표적인 성공하신 기업 대표를 모시고 그분들의 슈퍼컴 활용 기술 지원 사례를 듣는 자리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어떤 기술로 그분들의 그 기술 혁신을 보다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첨단 제품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 대표자와 중소기업청 관계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슈퍼컴퓨터 활용 기반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제품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 발표에는 참가자 모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활발한 지원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국가 경제나 기본적인 산업적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재원이라든가 인력풀이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 매진을 하고 보다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슈퍼컴퓨터. 이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중소기업 제품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슈퍼컴의 이제 중소기업 지원은 이제 창조경제 굉장히 맥을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상품 또는 새로운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슈퍼컴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고품질의.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뜻에서 창조경제와 굉장히 일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에는 정부와 기업,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어느 한 분야의 역할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돕는다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화상 단말기 자판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로 이원명 씨가 올려주었는데요.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기 등 멀티미디어 단말기기에 사용하는 자판을 벌집 모양으로 디자인하면 좁은 면적에도 효과적으로 자판을 배치할 수 있고, 자판과 자판 간의 이동거리도 짧아져 사용자의 편의성도 좋아질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아이디어로 이성철 씨가 올려주었습니다. 평소 관리가 힘들거나 분실하기도 쉬운 이어폰과 스마트폰의 예비 배터리를 스마트폰 크기의 케이스에 넣어 이를 스마트폰 후면에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비상시에는 전멸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는 스티로폼 상자를 재활용한 수경 재배 방법인데요. 이훈재 씨가 올려주었습니다. 원리는 스티로폼 박스가 이제 재활용품인데 이것을 수경 재배라고 하죠. 양액 재배. 이훈재 씨의 수경 재배 방법에는 등잔불의 원리와 기압의 원리가 응용되는데요. 등잔불의 심지가 기름에 닿아 있어 심지를 타고 기름이 계속 탈 수 있는 것처럼 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고, 구멍을 뚫은 물병을 거꾸로 꽂아 식물이 물을 흡수해 수위가 떨어지면 물병에서 자동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경 재배법. 집안에서도 누구나 간단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굿 아이디어였습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학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입니다. 청와의 해 2014년이 밝았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전 국민의 창조와 창의 본능을 일깨워줄 프로그램 창조경제 궁전으로의 초대가 만들어져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창경궁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는 생각이 가치가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사회,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꿈꾸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가 여러분의 창의력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